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후유증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제 31일 방송을 하루 쉬었던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설을 전후해서 본격적인 대선 전국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국민의힘은 아직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구체적인 거취 표명을 삼간 채 정중동의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낙마하는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비명, 친문 성향의 여러 주자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정국이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이 30% 초반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거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점을 파고들어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명계가 이재명과 차별화를 겨냥해서 이재명 물어뜯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 방송 3사가 설 연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KBS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35%로 1위이지만 김문수 14%, 한동훈 7%, 오세훈, 홍준표 각각 5%로 여권 4강을 합치면 31%가 되어서 이재명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SBS도 이재명 35%, 김문수 15%, 홍준표 8%, 한동훈 7%, 오세훈 6%로 4명이 합할 경우 36%로 이재명 지지율보다 1%가 앞섭니다. MBC의 경우도 36대 35로 거의 같습니다. 여권주자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을 쥐고 있던 친문 비명 세력이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경우 이재명의 대통령 꿈은 개꿈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 대표가 설 다음 날인 30일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둘러 찾아간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를 확고히 받아내서 비명, 친문의 애봉을 꺾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회자되었던 이른바 이재명, 문재인이 손을 잡는 명문연대, 명문정당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되살려 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좋아 명문정당이지 지난 총선 공천은 비명행사, 친명횡재로 친문 비명계가 몰살을 당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문재인도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주문했고 이 대표도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하면서 두 사람 회동이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매우 뼈 있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이 대표와 여전히 거리를 두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의 뜻을 주변에서 못 읽는 분들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당내 반대자들도 다 포용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와 사당화 구축 과정에서 빚어진 친명, 비명 간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이재명 혼자 독식하려 하지 말고 친문, 비명과 나눠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통합 운운하면서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장된 통합 목소리를 내지 말고 국회와 전국 운영 과정에서 비명계에게도 일정 지분을 할애하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이 대표 속셈을 다 알고 있으니 아쉬울 때만 손 내밀지 말라는 불만의 뜻이 담겨 있는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정초에 인사를 하러 온 이 대표에게 모진 소리를 하기가 그러니까 좀 온건하게 속뜻을 전했습니다마는 친문 적자를 자처하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 말보다는 김 전 지사의 말이 친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김 전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비명 행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친명 일변도가 아닌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비상계엄 사태의 급거 귀국한 김 전 지사가 그동안 존재감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이 대표를 독한 말로 직격하면서 체급 키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28일 SBS 유튜브에서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당내 단단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 전국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 대표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내에서 금기어나 다름없는 당선 무효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낙마를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성급하다.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면서 마치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이 대표의 행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주자군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당내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당 지지율 등의 걱정을 나타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정말 억울하게 공천 탈락한 박용진 전 의원도 30일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민주당이 무조건 되는 걸까? 이재명 1급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까라고 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둔다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미 지난 21일 대화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 민주당 내 여러 예비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아직은 이재명과 견줄 만한 후보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내지 3% 선, 많아야 5% 선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지지율로는 아예 이재명의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2심 결과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여론 지형이 바뀐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 무효형 이후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주자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지만 만약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권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 밀린다면 이 대표 1급 체제는 급격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친문 비명 주자들이 앞다퉈 이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은 이재명이 과연 이들을 포용하면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 올해 설 민심이라고 합니다. 비명 반명의 움직임과 설 민심이 어우러져서 이재명의 견고한 아성을 무너뜨리고 몰락을 재촉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